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엠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영상인데요. 현재 시간은 5시 48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적기가 많이 오고 있다, 타임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에 가까운 힌트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장을 보면요, 참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분양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 되지 않습니다. 분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때 분양이 분양하는 사람이 이제 나눠졌어요. 거의 보시면 원래적으로 이제 저처럼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기업체를 전문으로 많이 이렇게 영업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분양하는 사람들,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심지어는 이런 데 분양하는 사람들이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다 아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아는 건 제가 봤을 때 한 지식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사전 지식도 없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보면 서울 내는 그나마도 이렇게 기존에 분양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도권 쪽에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쪽의 분양을 거의 대부분 떼 분양들이 많이 합니다. 예, 분위기로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렇게 손님들로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임대 투자 수요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더 문제성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가장 최근까지 수원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3만 평짜리 대림에서 짓는 지식산업센터를 그게 이제 준공될 때까지 건물이 분양이 완료가 안 됐고 진짜 어렵게 분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저는 수도권에서 분양이 되어지는 속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실수요자로 분양을 채우게 되면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더디게. 근데 이게 이제 이 분양 수요 자체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분양이 끝나는 것이지 절대로 단번에 분양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이제 수도권 쪽은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의 투자자들, 지식산업센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도 분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달라요. 서울은 물량 자체도 많지 않고 지금 현재 또 서울을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내용이 다른데 서울 중에서 예외인 곳이 사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 안에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저쪽 온수산업단지, 그 다음에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대부분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만을 지식산업센터로 취급하는 곳이 사실 여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메카였고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활성화됐던 곳이고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 묶임으로 인해서 임대 사업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분양이 가장 안 되는 곳이 사실은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외곽에 있는 이 떼분양 조직들이 와서 분양을 한다 그래갖고 분양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곳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특성 자체가 워낙 기존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는 데다가 이곳을 투자를 주도했던 세력들 자체가 기존의 지식산업센터에 있었던 대표님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영업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더 높은 식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구로동 가산동에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역사를 봐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이렇게 떼분양했던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는 뭐 대출이 많이 나와서 뭐 수익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이 너무너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투자자들의 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이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이 특유의 이기주의가 있어요. 되는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한번 눈 밖에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이 디지털 산업단지 안의 분양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 시행하는 사장님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건물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뭔가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영상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를 좀 신뢰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보다 훨씬 기준점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물건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좋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건설사, 금융사, 그 다음에 시행사가 마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 수익을 받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어려운 구조라고요.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로 많지 않아요. 어지간하게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게 맥스로 사업 시행자, 주관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수준의 물건만 초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선택이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 주관자가 마진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현장들이 지금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야 될 이 사업의 이득만큼을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여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권도 안 그래요.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도 분양이 된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나마도 제 영상처럼 보고 판단하라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그냥 거의 사기 당하는 수준으로 들어와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분양 받으러 왔다가도 동네 와서 한 번만 부동산에 한 번만 가서 물어보면 거기를 뭐하러 사냐고 안 된다고 그래요. 분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곳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와 틈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시행사를 꾸준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은 물건을 선택하고 나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법인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 때, 저희 법인에 돈이 많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법인을 믿어주고 투자를 해줬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3살이 많으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개념이었냐면, 분양을 이제 그때 5억을 투자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5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 10%가, 계약금이 그때 당시에 10%가 아니었고 5%였습니다. 5%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억 원어치 물건을 5억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100억 원어치 물건을
내가 5억을 주고 분양을 받는데 그냥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조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5억을 투자를 받았으니까요. 그 5억을 받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아세요? 5억을 받는 조건이 3개월 이내에 5억을 투자를 해주면 5억을 다시 수익금으로 5억을 주고 원금 5억도 빼주겠다라는 조건으로 5억을 빌려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지금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기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새끼들 봐라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지? 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물건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네들이 만약에 너네 말대로 안 되면 그냥 내가 임대사업하고 그냥 등기 칠게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저희가 3개월 만에 원금 5억하고 수익금 5억을 빼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이 그 5억 시드 가지고요. 5억 시드 가지고 부동산을 얼마를 산지 아세요? 그분한테 벌어준 돈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환산했을 때 저희 법인에서 벌어준 돈이 제가 봤을 때 그 한 사람한테 벌어준 돈이 저는 4, 50억은 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벌어줬습니다. 물론 저희도 벌었죠. 그 사람이 저희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시장이 그렇게 좋은 물건이 나오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흡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흡사하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물건 하나 보고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급이 낮은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분이 있고 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좀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조그마한 거 이렇게 눈높이가 낮은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매일 일주일에 4번을 달리기를 합니다. 한 달에 200km를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장거리를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저랑 같이 달리는 분이 3분이 있어요. 3분이 있는데 저하고 4명이 같이 달리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 저는 정말 많이 달리면 25km, 30km를 달립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달리는지 아세요? 35km, 40km 달립니다. 저하고 완전히 기준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준점이. 이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투자의 성향하고 물론 위험할 수도 있죠. 제 말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가치보다는 제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오래 해왔고 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틈이 한 번은 옵니다. 한 번은. 지금 그 시장이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을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년 정도로. 혹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거를 사라, 이 물건 좋다, 이거 분양받아라, 사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이제 분양 대행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 나름대로는 먹고 살만할 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물건 하나 소개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업을 또 한문 사람으로서 지금 최근에 너무나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폐단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조심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높은 수준의 가치, 그런 물건이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정착되어서 돈이 있으면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힘이 발휘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초이스를 하게 되면 참 제가 봤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과거에 굉장히 좋은 투자를 했던 이런 사장님들처럼 그런 투자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타이밍인가는 제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뭐 신뢰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투자를 하세요. 기왕에 하실 거면은 서울 내의 물건에다가 하시면은 많이 리스크는 없으니까 잘 보시고 잘 분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 사견을 좀 이야기를 하느라고 길어졌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제 생각이니까요. 다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